안녕하세요. 단도박이 선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대상자들이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데요. 쾌락을 느끼지 않는 도박, 그것이 나는 도박 중독이 아닙니다 라는 이유가 제가 오늘 설명할 점인데요. 제 상담 중에 나온 내용을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합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교육 현장이나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 그리고 TV, 다큐멘터리나 여러 가지 유튜브 동영상들을 보면 도박 중독을 설명하는 그 생리적인 현상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 행위를 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서 굉장한 쾌락을 느끼게 되고, 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은 도박을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막 보여드리죠. 내용들을 TV에서 그런 대상자들 선정해서 정말 베팅을 안 하면 막 못 견디겠고 강박이 힘들어서 어떻게든지 도박 자금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시는 모습들을 영상을 보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이죠. 정말로 이해할 수 없죠. 그쵸? 도박을 하는데 어떠한 이유 없이 도박을 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좀 침착하게 다른 경험으로 도박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도박이고 나와서 얘기 설명을 하는 상담사나 전문가나 특히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쾌락 호르몬, 저도 들은 게 있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해일 같은 쾌락이 밀려온다. 그럼으로써 뇌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도박을 하게 된다. 글쎄요, 그게 50%는 맞는 말이고 50%는 틀린 말인데, 여러분들이 그 이유가 아니라고 내가 도박 중독자가 아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잘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많은 오해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꼭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도박을 하는 동기는 크게 5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사람의 도박 스타일이죠. 저희 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금전. 돈이 너무 좋아서 30대, 20, 30대 요즘에 금수저, 흑수저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이어주는 유일한 구름다리? 그게 도박이 될 수 있고 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내 빚이 있는데, 또는 내가 갑자기 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의 압박감을 도박으로 해결해야 된다. 어쨌든 돈에 대한 욕구,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 빚을 갚고 싶은 욕구, 잃어버린 돈을 꼭 메꿔야 되겠다는 욕구, 금전 욕구죠. 그런데 희한하게 다른 나라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는 영향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병률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뜩이나 자본주의가 빨리 진행된 대한민국에서 어떤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가든 서울로 가면 된다라는 그런 게 아주 팽배하게 우리 사회에 있죠.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와 상담을 하는 선생님들은 돈에 대한 가치관 교육을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눈 경험을 분명히 하셨죠. 금전 욕구입니다. 두 번째, 유희죠. 유희. 재미. 재미입니다. 이 유희는 게임과는 조금 다른 더 높은 유의 재미. 이런 분들은 돈에 대한 큰 욕심이 없어요. 항상 재미를 추구하고 큰 돈을 쓰지 않으려고 도박을 시작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안 되죠. 유희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피입니다. 회피. 이 회피는 금전 욕구와도 약간 연계가 됐는데, 돈에 대한 압박감, 강박, 여기에서부터 도망가는 모습이고요. 이 회피는 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스트레스에 대한 회피, 나의 어떤 우울에 대한 회피, 이런 이중적인 진단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대표적으로 자기가 도망가는 수단을 도박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이 분출되면서 다른 차단을 다 하게 되죠. 아무 생각을 안 하고 도박에만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특히 여성형 도박자들, 여자 도박자들이 이 회피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괴로울 때 술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이 있죠. 그거랑 비슷한 수단으로 도박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회피 수단. 이분들도 돈에 대한 큰 욕심은 없어요. 그냥 무작정. 그래서 도박을 같은 도박장에서 이렇게 할 때 금전 욕구가 있어 도박하시는 분들과 만약에 회피 본능의 도박자가 같이 앉아있으면 특히 금전 욕구가 계신 분들은 이분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들 하죠. 저 사람은 도박을 저러려면 왜 해? 이분들도 도박을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회피. 금전, 유희, 회피 있죠? 그 다음에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짜릿함. 그쵸?
대표적으로 우리 그 다큐멘터리나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설명하는 그런 유형들, 그 짜릿함, 그 두근두근이 널 느끼고 싶은 모험 정신이 강하고 그래서 도전해보고 싶고, 그쵸? 그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표적인 모습의 도박 중독자의 모습인데,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보이는 전형적인 중독자이기도 합니다. 예.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강박적인 욕구가 있거든요. 막 꼭 해야만 할 것 같고, 안 하면은 내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치 어디서 돈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빨리 찾아와야 가야 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막 돈을 훔쳐서 도박을 하거나, 막 정말 그 가족을 협박해서 도박을 하거나, 빚을 갚아달라고 하거나, 이런 분들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도박의 동기죠. 자, 마지막 도박의 동기 중에는요, 사교라고 있습니다. 사교. 제가 얼마 전에 앞에 찾아보시면 그 홀덤 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오프라인 도박이죠. 예전에는 하우스 도박 또는 뭐 찜질방에서 하는 고스트 도박, 당구장에서 모이는 도박, 이런 도박장 문화, 뭐 강원랜드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그 강원랜드에서 사회적 문제가 가장 크게 됐던 것이 그 도박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밑에서 무리를 짓고 사는 그 강원랜드 노숙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함이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도박문제관리센터까지 생겼는데요. 도박에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통을 또 같이 겪고요. 재미를 겪는 이 사교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들여서 약간의 동호회 분위기죠. 도박을 하지 않더라도 그 무리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놀기 위해서는 도박이 공통적인 주제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 게임을 같이 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도박 문제 플러스 알파로 이중적인 어떤 본인의 의존성이나 우울함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입니다. 5가지 이유를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원인은 금전에 대한 원인이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많고, 그게 외국과도 차이점이 큰 부분이죠. 그래서 외국은 도박 이용자가 많은 대신에 도박으로 돈을 벌 수 없다. 돈에 대한 강박이 우리나라보다 적기 때문에 저는 유병률이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담을 하는데 이 친구는 제가 너무나 그 오랜 동안 애틋한 관계를 유지했던 상담 내남자고요. 이분이 이제 한 4, 5년 만에 재발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1, 2년까지는 잔치도 열심히 하시고 했던 아주 올바른 방법의 단도박을 하다가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단도박 모임이 흐지부지가 되고, 그러면서 본인이 하던 그 사업이 너무 잘 되면서 약간의 이제 본인이 교만이 됐던 거죠. 근데 1차적으로 처음에 했던 도박의 그때 당시의 기억은 굉장히 강박적인, 그리고 본인이 위기 상황에 저를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큰 어떤 사회생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자기가 어떠한 이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이 없을 때 도박에 손을 대서 금전적인 욕구나 회피, 빚을 갚아야 된다는 강박, 그러니까 더 급한, 자기가 생각해도 비현실적이고 조금 그런 형도를 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번 재발했을 때의 도박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만큼 본인도 많이 성장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그 강박적인 도박을 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금액은 훨씬 커졌고, 그 안에서 분명히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돈을 빌려서 도박을 했습니다. 3가지 요인이죠. 돈을 빌리고 거짓말과 본전을 찾겠다는 베팅. 이 3가지는 공통점이 그냥 돌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나머지 뭐 부모님에게 반항을 한다거나 사회적으로 본인이 이제 하는 그 어떤 직책과 지위에 대한 본인의 예의범절과 도의적인 내용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긋나진 않았죠. 하지만 그 부분을 이제 저와 그 내담자 사이에서 의문점이 발생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 도박을 하지 않았고요. 조절도 잘했고 이미 돈을 잃은 건 사실이지만 그 외의 것들, 막 그런 어떤 자기가 모임에 참석했을 때 다른 막 흥분적이고 괴로워하고 급박적이고 강박적이고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와 전 많이 달라졌는데, 그렇다면 저와 이 상담하는 방법이나 그것들이 조금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나가서는 저는 도박 중독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더군요. 반이 바뀌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본인의 합리화이지만 저의 답변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도박 중독의 스펙트럼이고 본인이 보였던 모습도 도박 중독의 스펙트럼이다. 지금 너의 모습에는 강박만 조금
줄여주었던 거고, 왜냐면 그 부분만큼은 본인이 사회적으로 이루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조금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좋은 점이지만 한편으로는 문제의 심각성을 덜 느끼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꾸만 생리적인 원인, 그런 아까 전에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 그렇게 의미 없는 행동에 도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언론 매체나 유튜브나 정신과에서 얘기하는 정신과학, 정신의학을 통해서 마치 물질 중독, 마약 중독과 비슷한 원리의 개념으로 보상회로를 설명하면, 저도 와서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과도 사이가 틀어지고요. 상담자랑도 사이가 틀어집니다. 분명히 쾌락을 위해서 도박을 하지는 않거든요. 느껴지기에는. 하지만 뇌에서 일어나는 보상회로는 분명히 그 기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도박을 해봤던 저로서는 절대 그것을 쾌락으로 느낄 수가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정확한 쾌락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강박적인 도박이 맞고요. 그 금전적인 어떤 잘못된 가치관 또는 그 충동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쾌락과는 조금 거리가 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 전문가를 옹호하는 그 대변을 하자면, 의학적인 전문 용어가 그 단어들이 중독에서는 쾌락으로 쓰입니다. 어떤 전기 자극, 어떻게 보면 자극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자극, 외부의 자극, 나의 강박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자극, 빚독촉, 또는 의외로 갑자기 돈이 필요한 부분들이 생겼을 때, 예상치 못한 소비가 생겼을 때, 지출이 생겼을 때, 또는 욕구가 생겼을 때, 여자친구한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을 때, 아니면 사업적으로 돈을 좀 내가 손실을 봤을 때 그 상실감과 괴로운 자극을 받아서 그 다시 복구하고 싶은 것을 도박으로 찾을 때, 이런 것들의 자극에 민감한 도박일 뿐인 거죠. 그런 어떤 막 지금 도박을 당장 하지 못하면 마약 중독자처럼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의 중독자들이 아니라고 해서 자기가 도박 중독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제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니셜 H군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여기에서 또다시 의문점이 생긴다면 상담 시간에 저랑 다시 한번 토론을 해보길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